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정을 지시한 취지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으니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문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게 NLL 임기 중 해결을 NLL 임기 중 치유로 바꿨다. 이거는 너와 나 이렇게 바꾼 것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치유와 해결은 아마 빠르면 유치원생들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1학년생이면 그 말 차이를 알 겁니다. 말하자면은 뭐 국어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이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매듭을 분명히 짓는다는 거고 치유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갈등 상태라면은 그걸 좀 개선하거나 뭐 개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해결이 그냥 누가 무슨 암 걸린 환자나 무슨 이 종기가 난 사람이 아니고 NLL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북한이 입장이 변화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NLL을 없애든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치유라면은 거기서 무슨 공동 어로라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말 표현 차이입니까? 아와 어 차이가 아니죠. 아와 어도 차이가 있고 나와 너도 저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저와 나라는 거는 격의 문제라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참 이 정도면은 친노 측에서 말하는 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왜 친노 측에서는 지금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머릿속에는 자 이것을 지시했을 때의 노무현 대통령 한 말은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정안 원래 말하자면은 그랬죠. 해결 대화록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치유 대화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머릿속에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는 걸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노무현 재단이나 친노 쪽에서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만 가장 강하게 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마 친노와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왜 지혜롭게 대처합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성 파일이라는 거 있죠. 원래 대화를 녹음해 놓은 거. 그거를 다 틀기가 어려우면 이 부분만으로 틀으면 거기서 치우라고 했는지 해결이라고 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 검찰이 아무리 발표해도 검찰 주장 따르고 친노 주장 따르고 국민은 헷갈릴 테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틀어주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을 겁니다. 음원 파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논란을 잠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소수라도 가서 들어서 다를 못하는 거, 그것이 안파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말을 해결이라고 했는데 치유로 바꾸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수정이냐 뭐 이런 문제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말라라고 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해결과 치유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넘기지 말라는 건 해결 여기 중앙일보에 보면 중앙일보 오늘 12일자 오늘 12면에 나온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을 지시한 문서와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치유 대화록이에요. 해결 대화록을 고쳐서 치유 대화록으로 만들었는데 수정된 거. 그렇지. 이거를 옮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친노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명균 안보정책 비서관이 실수로 넘기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넘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비록 수정본에서 즉 치유 대화록이라 하더라도 해결 대화록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기지 않은 거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결을 치유로 치유한 걸 국가기록으로 넘기지 않은 건 이런 문제다이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지난해 대선 때 한 얘기를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감수를 해서 책임지고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건이 있다는 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해결 치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저 상황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저 지시하고 이런 것 상황까지도. 그런데 검찰 가서는 이제 검찰이 확인해주고 자기는 전혀 몰랐던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명균 비서관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했고 조 전 비서관이 이제 이행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까? 그렇게 아니 몰고 간 게 아니죠. 실수로 한 걸로 만들려고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지시한 바가 없고 단순히 조명균 비서관의 실수 한 사람으로 개인 책임을 실수로. 뒤집어 씌우려다가 검찰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자기가 감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하. 그러니까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이 없는 거죠. 실수라는 건 뭐냐면 통일부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 공무원 데려다가 일 시킨 다음에 이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명균 비서관이 어물쩡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실수로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벽에 부딪힌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마나 검찰이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문건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요. 해도 이제 뭐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 얘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확실히 누구 문건인지를 증명을 하고 네. 그리고도 음원 파일, 아까 얘기한 녹음돼 있는 거 예. 그거 중에서 그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죠. 네. 그렇군요. 참 올드보이의 귀환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야권 쪽으로도 올드보이들이 많이 귀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동행이 어제 출범을 했잖아요. 오늘 이제 또 신야권 연대도 나오고 네. 야권의 분위기 이제 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야권은 지금 뭐 이 여러 군데서 그냥 네.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것도요. 예컨대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서청원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임명권자 아니면 국민의 심판에 따라서 귀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누가 특별히 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자가 발전해서 귀환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다시 있네요. 등장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 동행은 근데 참 답답한 노릇이 네. 여기 정대철 고문의 말 중에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야권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민주당 상임 고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참여한 권노갑 씨도 상임 고문입니다. 네. 그러면 네. 민주당의 자문역이나 비상임이 아니고 예. 상임 고문이면 민주당에서 할 얘기들입니다. 왜 신뢰를 잃었느냐?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국민과 동행을 못하느냐? 예. 등등을 해야지 그 신분을 갖고 밖에 나와서 그리고 한동안 정치적 길을 같이 갔다 또 떨어졌던 김덕용 의원 같은 분, 이명박 그렇죠. 쪽에서도 예, 이랬던 분이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고 네. 이 말 자체는 이런 어떤 칼럼니스트가 썼다면 그 기사로서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다음 행동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저 신뢰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말하면 무슨 비단 주머니를 주시든지 다음부터 거리 투쟁을 한다든지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뭐 무슨 뭐가 있는데 다음 행동 계획을 모르겠어요. 그럼 근데- 굳이 조용히 충고해도 될 걸 이렇게 모여서 충고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대철 상임 고문이 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언젠가는 함께 더불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하면 야권에 말하자면 원로형 올드보이로서 야당이 갈랐으면은 저 막강한 새누리당하고 이길 수 없으니 합쳐라는 얘기는 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니 민주당하고 안철수 세력이 합치고 안 칠고의 문제는 네. 누가 봐도 저분들이 합쳐질 것 같습니까? 우선 작년에 대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도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후유증을 가지고 홍영표 의원 같은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신당의 주도권을 달라, 당권을 달라, 미래 대통령을 달라고 했다고까지 네. 자신 있게 폭로나 주장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하고서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합치는지 그렇게 이 원로들의 몇 분들의 어드바이서 조언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상임 고문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는 게 낫죠. 왜 지난번 거는 안철수 세력을 잘못 다뤘느냐? 네. 뭐 다루기 위해서 민주당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내에서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또 국민 동행과 정대철 상임고문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 측이죠. 금태섭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공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국민 동행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선을 딱 그었거든요. 이분들은 두 합치는 거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볼 때 이분하고 같이 한다면 말이 안 돼요. 둘을 합치도록 가운데 있는 분인데 우리가 왔다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금태섭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들었습니다만 예. 안철수 세력 입장에서 볼 때 바라다 보는 시야에서 국민 동행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권 연대 있지 않습니까? 신야권 연대가 더 많이 보이겠죠. 예.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선거 연대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야권 연대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어허. 선거를 통한 반 한나라 선거 때의 전선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대라는 게 성공을 하려면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경험이 좀 적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엄청 많은데 국민들이 다 할 수 없는 거를 이른바 용기 있고 도덕적이고 투사형인 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유신 독재 철폐, 그렇죠. 아니면 직선제 개헌, 이거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마지막에는 월급쟁이들까지 길거리 나오는 이런 나왔었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야권 연대는 말하자면 뭐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민주화 통일을 평화를 얘기하면서 연대를 하고 있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독선적이거나 불통이라는 것까지는 혹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고 독재 정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그러면 통진당 사태를 저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불통, 정권마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령이라든가 좀 톡톡 튄다든지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서 무슨 고려대가 어떻다든지 뭐 포항뿐이 어떻다든지 형님이 좀 관여했다든지 이렇게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부를 독재 정부라 그걸 내서 모은다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자가 있으면 엄중 문책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낱낱이 국민에 공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이탈을 하면 조직이든 개인이든 다시 못하도록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오히려 먼저 연대가 성공했으면 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 하라고 하는 건지 덜 하라고 하는 건지 안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남는 건 특검제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신연대가 야권 연대가 서로 간에 모여서 앉아는 있지만 다 생각은 다른 동상이몽, 동상삼몽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명분이 있던 직선제 개헌쟁취라든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민주 같은 거하고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 연대가 앞으로 하려면 연대의 구체적인 완성태는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권력을 쥐는 겁니다. 근데 선거 때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몇 가지 갖고 할 텐데 저기 모여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큰 대명분보다는 저분들이 왜 모였을까 하는 동기, 속셈 분석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이 야권 전체에서 말하자면 대장, 리더 노릇을 하고 싶을 거고 안철수 세력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주저앉아서 뭐 당이 존립이 좀 세력이 존립 자체가 이상하니까 특검을 갖고 연대 쪽에다 하나 걸쳐놓는다고 볼 수 있고 정의감도 존재감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선거 때 되면 절대로 더 이상 합쳐지지가 않죠. 이런 새로운 연대들이 얼마나 파괴력이 좀 있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